네, 오늘 토론회 발표자와 그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박미정 시의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광주광역시 장교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김신숙 연구원 참석하셨습니다. 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복지공간 플러스 공동대표이신 박종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복지센터 박일랑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연실보험 최영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고령사회정책과의 홍지영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신숙 박사님의 그 발표가 먼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신숙입니다. 제2기 강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결과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에 지시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를 보시면 연구 제목은 제2기 강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올 2월부터 진행하여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 현황 분석과 제1기 지원계획 평가 그리고 제2기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추진 일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5월, 8월까지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 일정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기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는 개인시설과 법인시설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과 제2기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제2기 계획에 대한 평가 조사는 3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1기 강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계획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델파이 조사는 시설 유형과 직종을 고려하여 당사자 집단에서 델파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2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5월 7일과 9일에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FGI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기 지원계획을 위한 TF회의는 학계, 현장, 그리고 행정 전문가로 구성하여 총 3번에 거쳐서 진행하였고 FGI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전략에 대한 정책 과제를 TF회의를 통해서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사업 내용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과정들을 통해서 2기 지원 계획은 처우 개선 영역과 그리고 지위 향상 영역으로 구분하여 6대 전략 17개의 정책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기 장기요양 지원 계획의 비전을 보시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아 돌봄 민주국가 실현을 통한 장기요양 요원의 삶의 질 양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기 계획과 1기 계획을 비교한 표를 하면, 그리고 자료집에 제목에 놓은 것들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전략이 조금 구체화되면서 4대 전략에서 6대 전략으로 조금 확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은 1기에 비해 2기 예산이 약 48%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수치는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적인 수치 추정치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원계획 평가조사입니다. 제2기 지원계획 평가조사 응답자 현황인데요. 소속 기간 유형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이고, 직종을 기타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걸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자 현황은 제가 자료집하고 조금 다르니까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보시면 쭉 방문 요양에서 199명이 참여하였고,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144명,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143명, 그리고 방문 목욕에서 24명이고 방문 간호가 6명, 기타가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1기 지원계획 평가에서 인지율을 살펴보면 독감 예방접종, 특별수당과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그리고 우수 종사자 표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 미만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간 유형에 보시면 기간 유형과 직종별로 구분해서 보시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 요양에 대한 지원이 기간 유형과 직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인지도에 대한 차이가 난 걸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기 지원 계획에 대한 필요도 및 적정성입니다. 이 적정성과 필요도를 조사한 이유는 이걸 조사하고 제2기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1기에 있던 내용을 2기에 반영할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도와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역시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특별수당하고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우수 종사자 표창 같은 이 3가지 부분에서 좀 필요도나 적정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기타 그 외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필요도와 적정성을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수당 시설 유형별로 노인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는 특별수당에 대한 필요성 지수가 9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가 특별수당인데 한 90% 정도 높게 나타났고, 반면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당 대상이 아니다 보니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한 80%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간 시설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2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먼저 연구진이 2월에 문헌고찰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6대 전략에 따른 37개의 정책 과제를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안정도와 내용 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중요도 점수와 FGI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반영해서 24개의 정책 과제를 선정한 후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내용이 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제2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 선정 중
중요도 점수에서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TF 회의 때 이 내용을 가지고 20개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여기 이 24개에서 제외된 내용은 복지 포인트, 그리고 취업 정보 제공,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교육 실시, 그리고 장기 요양인의 날을 제외한 20개가 도출되었고, 이후에 강주광역시와의 업무 조율하는 과정에서 3개가 더 제외되고 토탈 17개의 정책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지역별 장기요양 현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강주광역시는 전체 장기요양 요원이 23,125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제2기 강주광역시 장기요양 요원 지원 계획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우 개선 영역의 3가지입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적정 수준 급여 보장, 그리고 복지 증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 영역의 첫 번째 전략인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는 건강증진 사업 연계 지원하고 독감 예방접종 지원, 그리고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장기요양 요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서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책과제 건강증진 사업 연계 지원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보건소,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의 사업을 연계해서 장기요양 요원 중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당화 혈색소 및 골다공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무부서는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이며 대상자는 65세 이상 당뇨 진단 및 골다공증 고위험군, 그리고 심대 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요원입니다. 두 번째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인데요. 여기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계절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제2기 지속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의 장기요양 요원이고, 사업의 주무부서는 강주광역시와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수반됨에 따라 전문화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여 제1기에 이어서 제2기 지속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은 역시 장기요양지원센터이고, 지원 방법은 지역사회 내 심리상담센터 및 근로자 건강센터와 연계 또는 협력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의 전략, 적정 수준 급여 보장입니다. 적정 수준 급여 보장의 정책 과제로는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와 특별수당 지원, 선임수당 제도 도입 지원입니다.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장기요양 요원의 월 평균 임금이 타 직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고, 기간에 따라 시급의 차이가 있고, 일부 기관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인 맞춤 서비스 등과 비교해서 봤을 때 장기요양 요원들은 그보다 처우가 훨씬 낫다라는 부분에서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적정 수준 급여 보장에 따른 정책과제 첫 번째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입니다. 장기요양 요원의 적정 수준 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본 사업의 연차별 계획은 24년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리고 25년에는 장기요양 요원 임금 실태에 대한 분석 및 논의를 진행하여 26년에는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적정 수준 급여 보장의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제1기에 이어 제2기 확대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상근직으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특별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존 특별수당 대상 기간 및 종사자는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하고 신규 기관 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임수당제도 도입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선임수당제도가 강주광역시 장기요양기관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주광역시는 선임수당 지원 대상 강주광역시의 선임수당 지원 대상은 입소자 50인 이상 시설로 13개의 기관 6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원 내용은 대상 기간을 파악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 그리고 교육 일정 안내 등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맡아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의 전략 복지 증진입니다. 세 번째 전략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는 대체 인력 지원, 그리고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검사 및 긴급 돌봄 인력 지원, 그리고 장기 근속 포상 제도 운영 등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복지 증진 전략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장기요양 요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로 환경은 높은 이직률과 직업 만족도를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강주광역시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 세 번째는 대체 인력 지원 입니다. 장기요양 기관 및 장기요양 요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한시적 결혼이 발생하였을 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제1기 지원계획에 이어 제2기 지원계획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제1기 사업과 사업 내용은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검사 및 긴급 돌봄 인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장기요양 요원 지원 체계 구축으로 장기요양 요원의 건강권 보호 및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기에 이어 이 사업 또한 제2기 지속 사업으로 계획하였고 사업 내용도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위 향상 영역의 세 가지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 향상 영역의 첫 번째는 교육 훈련 및 보장, 인권 및 권리 증진, 지역사회 기반 조성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위 향상 영역의 첫 번째 전략인 교육 및 훈련 보장의 정책 과제는 근무 시간 인정 교육 확대, 그리고 직종별 직무 교육 지원, 장기요양 시설 관리자 교육 지원, 선임 업무 가이드라인 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근무 시간 인정 교육 확대입니다. 교육 및 훈련 보장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의 진입과 함께 대상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장기요양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및 훈련 보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및 훈련 보장의 정책 과제는 근무시간 인정교육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지 않는 교육에 참여할 때 연차를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주광역시가 MOU를 체결하여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기관장 승인하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직종별 직무교육 지원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역량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과정을 개설하여 장기요양 요원을 대상으로 직종별 돌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시설 관리자 교육은 관리자급 또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선임 업무 가이드라인 교육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요양보호사들이 선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원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선임 업무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제2기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지원 대상은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이수한 자로 하고 지원 내용은 역할에 대한 매뉴얼 보급 및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5번째 인권 및 권리 증진입니다. 여기는 권리 침해 상담 및 인권교육 지원 2기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입니다. 설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성희롱 및 폭력 문제, 고용 불안, 그리고 1:1 방문 서비스 제공 상황에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들을 지원하고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권리 침해 상담 및 인권교육 지원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장기요양 요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과제로 제안하였고 이 부분은 장기요양 요원을 대상으로 권리 침해 상담과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돌봄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이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위기 대응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본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기요양 현장에 적합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게 본 사업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지역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조성 전략의 정책 과제는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 요원 지원 계획 모니터링인데요. 설정하게 된 배경은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장기요양 요원의 휴식 지원과 연대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소통 체계 운영으로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적정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지역사회 기반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자료로 제시한 것은 전국의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현황입니다. 인력도 한번 봐주시고 저희 강주광역시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인력과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답니다. 마지막 장기요양 요원 지원 계획 모니터링입니다. 제 1기 계획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후속 평가가 좀 있어서 이번 사업에 장기요양 요원 지원 계획 모니터링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요양 지원센터에서 이행 점검 TF를 구성하여 연차별로 지원 계획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책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김진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뭐 제2기 지원계획 이렇게 연구하시고 발표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토론 시간은 40분입니다만 토론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현장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보다 더 풍부하게 좀 현장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토론회는 중간 발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다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얘기들이 좀 더 풍부하게 이 연구 결과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9월 달부터 시작될 2025년도 본 예산에 이 지원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계획은 조례에 의하면 지원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지영 팀장님도 오늘 토론자로 오신 이유가 현장의 얘기를 좀 더 풍부하게 듣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더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서영대학교의 김용배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박종민 우리 센터장님이시고요. 세 번째 토론자는 박일랑 센터장님, 네 번째 토론자는 최영애 센터장님, 마지막 토론자는 우리 홍지영 팀장님입니다. 네 분께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최윤배 교수님, 네, 김윤배 교수님, 교수님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김윤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서영대학교의 김윤배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90년대부터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노인의 인구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된 제도라든가 인력들에 대한 것들은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관련된 부분도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현되어진 부분들은 정말 미비한 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돌봄이 사회가 변하면서 돌봄의 공백이 생기고 그 돌봄의 공백이 신사회적 위험으로서에 대한 자리를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신사회적 위험의 돌봄에 관련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에 관련된 돌봄이고요. 그 중요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노인의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고 그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에 관련된 처우에 관련된 부분들은 변화가 없이 끊임없이 똑같은 답보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해하셨지만 그래도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저의 그 세 가지 이야기들을 좀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좀 도움되고자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발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기에 관련된 부분이 6개의 전략 그리고 17개의 정책 과제로서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1기보다 2기가 조금 더 확대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시에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 때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열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열되어진 것이 제대로 성과에 관련된 것을 낸 것들을 잘 찾아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양한 정책들에 관련된 정책 과제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관련된 전략에서 6개 전략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7년 동안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도 이 싸움은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나가실 텐데, 우선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에 관련된 부분들은 산발적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관련된 것들이 현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회랑 그리고 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상의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만큼은 이번 기수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것이 나와야지만 더 안정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나열식 형태보다는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 들지 않도록 어떤 위험과 그다음에 어떤 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에 관련된 것을 대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분이라든가 클라이언트 폭력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든가, 그 전염병이라든가 관련된 부분, 안정적 형태에 관련된 부분에 1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뭐 현장에 계시는 분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금 6개 전략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이 6개 전략 중에 한 가지씩, 총 6개에 관련된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관련된 부분이 광주광역시하고 시의회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이 세 군데에서 공동 주최를 하지만 이 노인 장기요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 구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각 구에서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각 구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보셔도 각 구에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관련된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시에서 하는 조례하고 같이 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현재 북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 인구수가 많아요. 하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초고령 노인이 많죠. 이처럼 각 구마다 각 지역에 관련된 특성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현재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처우 개선이라든가 지원 계획이 시장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의 구청장님이라든가 다른 구에서도 그에 관련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개 구에서 제가 욕을 먹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만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구에 관련된 노력도도 같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관련된 정책 과제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노인 장기요양 기관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하는 일이 68.7%예요. 그러니까 전체 정책 과제들을 나열을 해보고 거기서 주 담당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담당 부서 중에서 다 속해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봤더니 전체의 68.7%, 약 70% 정도가 지원센터에서 그 담당 업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지원센터 인력이 센터장 1명, 사원 1명, 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는 보수교육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나와서도 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 두 명밖에 없는 이 센터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약 70% 정도가 되어지는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말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보수교육이라든가 관련된 기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인력 배치가 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할 수 있는 조직에게 그에 관련된 인력 배치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점점점 증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진짜 한 명은 올해 끝날 때까지 아니면 내년 초에까지라도 한 명은 배치를 해야지만 이 지원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형태로서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선언적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리,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5개 구에 관련된 부분들 협조에 대한 부분과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지원센터에 관련된 인력 확보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이 기초적으로 되어져야지만 최소한 이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 우리 박종민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두 번째로 토론하게 된 박종민입니다. 이제 저는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돌봄 영역 자체가 이제 저임금 체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강주시가 돌봄 영역, 특히나 이제 장기 요양 영역에 대해서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 전향적 사고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강주도암 통합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 이제 장기 요양이 튼튼하게 자리매김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통합돌봄도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소유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냐 아니면 법인이 운영하냐 아니면 공공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공적 일이냐 아니면 사적 일이냐 이렇게 자칫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 공적 재원을 가지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실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시가 햇볕 정책을 펼쳐야 된다. 가감하게. 그래야 이제 어떤 그 돌봄 대란에 예비할 수 있다. 이제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센터장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실제 시와 기관장,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장기 요양에 대한 인식을 함께 끌어올리면서 실제 이제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올리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당연히 기관장님들은 시가 제1 주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나 기관, 그다음 시민, 여기가 이제 잘 협력해서 서로 실망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자. 아마 기관장님들이 때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일기 계획에서 꾸역꾸역 특별수당에 대한 문제, 매뉴얼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독감 예방 이런 게 어찌되었던 이 꾸준히 꾸역꾸역 진행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제 노력하는 기조가 일단 필요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원 계획이 영구적인 요소인데 시가 이 연구를 컨트롤하는 어떤 모양새,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지원 계획이 중간 보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제 이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던 실제로 FGI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평가도 했다고 하면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실제 갑론을박해서 시가 선포하는 지원 계획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하는 다 나온 내용인데 뭐 다시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쉬운 것부터 가자면 아무튼 요양보호사들 근골격계 질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기관의 노력 또 이제 시의 어떤 노력 이러면서 이제 이 근골격계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기구 보조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실제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이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근무 시간 문제라든가 요양보호사들 근무 인정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사적 공간에서 사적 관계에서 어찌 보면 혼자 다 감당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집단적 형태로 서로 외로라든가 어떤 이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를 위한 관리 체계, 이건 이제 기관장님들이 약간 껄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시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양보호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쏠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누수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예를 들면 좋은 직장, 그다음에 처우 개선적, 물론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상호 노력하자라는 차원의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지향점을 마련하자. 시하고 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이 기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가 장기 요양에 대한 어떤 이 지도 감독 내지는 관리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의사 표시일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장은 어찌되었던 이런 지향을 가지고 서로 사회적 어떤 노력을 하자라는 이제 부분들일 것 같은데,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기본 방향이 어떤 표준 임금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승급이라든가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숙련이라든가 군속들이 이렇게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가면서, 예를 들면 아까 발표한 선임 수당 이런 부분들도 경력이라든가 군속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자라는 어떤 이 표준 임금 체계가 없지만 제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기준점 마련 차원에서 시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신종원 협회장님 계십니다만은 방문 요양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다른 접근인데, 제가 방문 요양의 서비스 질을 만약에 시가 가장 우선해서 강화한다고 하면 누구를 건드려 버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가능하면 경력을 좀 오래 쌓아 나가고, 이 사람들이 너무 미약하지만 시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저는 인정이고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냥 2025년에 3만 원, 2026년에 이러지 말고 동일하게 가자. 아니 줄 거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존중의 문제잖아요. 사기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충분히 예를 들면 제가 영역에 대한 이 서비스 질, 전문성 이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대체 인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 인력과 관련한 비용을 제가 서비스원에서 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차적으로 자체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너무 방대하니까 순서가 이제 먼저 이제 요양기관이 돼야 돼. 이건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조리원이나 간호사 여기보다 더 필요한 인력은 사실은 간호사들에게 건강권이나 휴식권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까지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된다. 자체의 어떤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조리원이라든가 간호사 인력뿐만이 아니라 실제 요양보호사 인력까지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장님들은 골치 아플지 모르겠는데, 좋은 돌봄이 아니라 좋은 돌봄에 우선해서 그냥 좋은 일자리 인증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예를 들면 그 인증제 내용에는 급여라든가 복리 후생에 대한 문제, 채용이라든가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 종사자 인권의 보호에 대한 영역, 이런 영역의 어떤 매뉴얼들,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 인증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지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다 이야기하는 흐름은 뭐냐면, 시하고 자치구하고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하자라는 이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원 그 처우 개선 및 지향상 조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복지 처우 개선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처우 개선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관장님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러면서 실제 처우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는 조례 개정,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배 교수님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장님도 계셔서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장기요양 지원센터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의 물량과 인적 지원을 하느냐, 이거 자체가 저는 장기요양에 대한 관심 도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1, 2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 4, 5 모든 항목의 지원 계획의 항목이 사실은 장기요양 지원센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만약에 장기요양 영역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일종의 중간적 역할을 해주는 것은 지원센터예요. 그런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명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광역 단위가 6명으로 되어 있던데, 아니 통합 돌봄도 하니까 9명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쪽은 뭐 예를 들면 이 저기 뭐냐 이 저기 인권, 한쪽은 교육, 한 꼭지는 처우 내지는 현실적 지원, 이런 형태로 전문화되어서 거기가 시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장님, 팀장님 너무 부담스럽게 했는데 저는 이 장기요양 지원센터를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장기요양 영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그럽니다. 이제 사실은 이 신청과 그 장기요양에 대한 신청과 허가 아니면은 그 신고 뭐 이런 부분들만의 업무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이제 너무 위험하다. 사실은 시가 기관장님 다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걸 꼬투리 삼아서 같이 하자. 그 다음에 같이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라라고 저는 요구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지원 계획이 어떻게 하면 시가 잘 이 지원하고 핵심을 지원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지원 계획 과정에서 이 기관하고 어떻게 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잘해 나갈 건지, 이 두 가지를 지원 계획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박일랑 센터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일랑입니다. 제2기 광주광역시 장교양 요원 수립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발제해 주신 자료를 확인하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노동 환경에 있어서 장교양 요원들이 서로 다른 처우를 받는 게 합당한가?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코로나19는 다시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얼마 전 국민일보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선풍기조차 못 틀어. 보호망 없는 요양보호사의 여름이라는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사실 요양보호사들 너무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열악해. 네, 환경을 꼭 찝으실 수 있겠죠. 네, 환경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건요, 종사자는 물론 수급자들의 안녕과 감염병에 정말 취약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지는요, 정책과제 1-2 독감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1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요양원과 또 주건보에 한해서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장기요양 요원들로서 우리가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제된 게 바로 방문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양원, 주야간보호 이어서 방문 요양도 올해는 이번에는 꼭 진행이 돼야 된다. 방문 쪽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얼리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우리 종사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책이라고 하면 그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방문 쪽 분야도 이번에는 독감 예방 접종에 좀 지원을 해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략 2에 있어서 적정 수준 급여 보장입니다. 우리 그 김윤배 교수님께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리 장교양의 파트에서 조금은 나뉠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적정 수준 급여 보장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거를 제쳐두고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요. 네,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8년이면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한다. 이 부분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케어하는 장교양 요원들이 정말 질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으면 이들은 지금 다른 부양 방식 그리고 서비스의 기대 수준이 다를 것이다라고 모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그들의 어떤 기대 수준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쾌적한 환경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종사자들 입장에서 확 와닿는 거 급여 아니겠습니까? 이번 2기 발제 확인했는데요. 8시간 이상 상근직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단계적으로 3만 원, 5만 원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요. 왜 특별수당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3만 원으로 시작했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제2기 장교양 지원 계획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1기에서 방문 쪽 상근직 사회복지사들 배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문 쪽 사회복지사들요 구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더운 날 어르신들 앞서 말했지만 이거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방문목욕, 선풍기 못 틉니다. 에어컨 못 틉니다. 이런 환경에서요 부채질 하나로만 지내고 있어요. 이 장교양 요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 사회복지사들 들어갑니다. 이 사회복지사들 이렇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그들 카페에서요 온도차 납니다. 이거 문제를 왜 지금도 직시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차별 없이 처음부터요 5만 원으로 가셔야지만이 그들 간의 온도차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전략 그 3번이고요. 복지 증진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 박미정 의원님께서 제가 그 뉴스를 조금 접했는데 박미정 의원님께서도 이 대체 인력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다는 얘기를 막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사업에서도 역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원에서 조금 빠졌는지 만약에 이 대체 인력의 부분이 빠져 있다면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리사 아파서 3일 쉬어야 되는데요. 이거 대체 인력 하려고요. 지원센터 연락했는데 안 된답니다. 없답니다. 뭐지? 근데 2기에도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박미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대체 인력 지원에 대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배제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 조금 확대해서 2기에는 이 대체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확대되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영애 원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다 말씀을 하셔버려가지고요. 네, 그래도 또 현장을 대표해서 네. 오신 분 중에 네.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토론문을 쓰면서 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냐면요. 그 사회복지사 초에 관련된 제 3기 계획하고 또 우리 장기 요양 계획 2기 이거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고 또 이런 촘촘한 이 돌봄, 통합 돌봄의 이슈가 강조잖아요. 그러면 통합 돌봄의 그 핵심 주체가 되는 것은 돌봄 인력인데 과연 이 돌봄의 제공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걸 한번 훑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강주광역시에 근무하는 돌봄 인력은 한 24,500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직접 이제 엊그저께 검색해 봤더니 예전에는 한 28,000이었는데 지금 2만 줄었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사 등 초에 관련된 이 대상 인력이 몇 명이냐면 뒤에 넘겨보시면 3,900명입니다. 3,900명과 24,000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강주광역시 장기 요양 처우 개선 제2기에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얼마나 녹아져 내려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연구 계획에 보면 장기 요양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장기 요양 삶의 질 향상 처우 개선, 그다음에 지위 향상 이 두 가지 축을 봤을 때 안전한 노동 환경에 관련된 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보면 요양보호사가 거의 이제 95%가 요양보호사가 이제 여성이고 70% 이상이 이제 65세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만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소, 산재, 안전보건공단 이런 곳에서 지금 연구 영역에 나와 있는 모든 지원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65세 이상 된 우리 요양보호사 요양 인력이 70% 이상이 되는데 65세 이상은 노인이잖아요. 노인 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지원을 해주겠다. 어떤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3,900명에 관련된 거 이거 뒤에 또 표를 내가 하나 해놨어요. 사쪽 보시면 이 복리 증진 보장에 가서 보면 종합검진비 지원하고 신규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왜 우리는 신규를 못 만드는 것인지 우리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왜 지금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강산구 저 강산구 살거든요. 지금 독감 예방접종 그거 한다고 조례 제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서도 제가 찾아봤어요. 서구에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지원을 해줍니다. 강산구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 요원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3,900명한테 주는 종합검진비 저희도 좀 달라는 것이죠. 예,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정한 급여 보장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항상 이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냐면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급된다. 장기 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법 제2조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쓸 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돼서 복지비 소관에는 노인복지도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근거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에 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항상 이거는 항상 짚어줘도 또 관계기관에서는 아니다 하세요. 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도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선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번에 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복지부에서 한 거를 갖다가 시에서 뭐를 해주시겠냐고. 뭔 노력을 하시겠냐고. 당연히 그 지침에 맞으면 당연히 주는 거를.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전원제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50인 이상 시설 보시면 아까도 보시겠지만 13개 기관에 36명한테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준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저희 요양원 오시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15만 원 더 주는 데로 가지. 50인 이상 시설. 50인 이상 시설 대박 났습니다, 지금. 그러죠. 안 가시겠죠. 왜? 15만 원 더 준 데로 가죠. 그래서 시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 받지 못하는 그 87.3%에 대한 선임 요양보호사 그 수당을 어떻게 하겠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러한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장기요양지원센터 계속 이제 말씀을 김윤호 교수님도 하시고 또 박정민 대표님도 하시고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장기요양지원센터 자주 가거든요. 아유, 눈 뜨고 못 봐요. 2명이요. 그 시절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이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또 그 보수교육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예산도 그 프로그램 하는 거 지금 1억 3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 하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강주가 제일 2명 갖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거 24,500명 그거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돌봄 인력을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그걸 다 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철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생각하셔가지고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우리의 모든 인권 관리 그다음에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우리 아까 최영애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초우 개선 3,900명은 돌봄 정책과에서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17년 걸렸거든요. 제가 8대 때 안보위원장 하니까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개선이 해서 됐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기요양 초우 개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500명입니다. 고령사회 정책과에서 하는데 제가 와서 일을 보면서 우리 홍지영 팀장님 고령사회 정책과 팀원들 지금 몇 명이죠? 4명이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에 지금 홍지영 팀장님 혼자 오셨거든요.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행정에 사실은 사회복지사 3,900명 대비 24,000명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 업무 로딩이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령사회정책과가 복지건강국에 이렇게 우선순위로 보면은요, 조직도에서 4번째입니다. 맨 꼴등가거든요. 광주 사회복지의 65%가 노인복지인데요. 그 우선순위로 보면 가장 밑에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의 사회적 인식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열심히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지영 팀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 만큼 업무 노동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일 더 잘할 수 있게 지지하고 응원 같이 보내주시란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요,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저는 그 정도 열악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7년 동안 우리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성과 중에 하나가 장기요양지원센터인데요. 김미정 센터장님, 네,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 같이 안 오셨어요? 네, 철의 여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진 예방 장기요양 요원들과 우리 기관장님들 소진 예방을 하라겠더니 김미정 센터장님 소진될까 봐 염려됩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홍지영 우리 팀장님 마지막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령사회정책과 홍지영 사무관입니다. 개별 사업 하나하나 짚어보면 체감도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경청하는 자세로 왔고요. 이제 장기요양염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처우 지 향상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저희는 장기요양 처우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정부의 2차 장기요양 지원 계획에 따라 21년 6월에 제1기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을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그 이후에 제2기 장기요양 지원 계획을 작년 23년도에 수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처우 개선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와 이번 토론회를 끝나고 이제 제2기 장기요양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기간은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입소 인원, 종사자 및 맞춤형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과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영유아 보육법의 어린이집과 노인 장기요양법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행복이음 결산서와 보수 일람표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고 계신 3년차와 7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를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 요양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희 지자체만의 해결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논의돼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건비 창구 일원화를 선행돼야 되겠고요.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처우를 위해서 지자체와 우리 현장에 계신 시설협회장님과 종사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중앙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까지 함께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고 너무나 당위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예, 현장 여기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질문해 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좀 더 생생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들의 풍부한 토론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토론 시간이나 이럴 때 못다한 얘기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토론자분들도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질문도 듣고 토론도 하고 제안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주시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그때그때 좀 넘겨주십시오. 네. 네. 손 들고 발표를 좀. 가장 먼저 손 들기가 좀 어려우시죠? 네, 우리, 예. 네, 안녕하세요. 베데스다 실범 원장 조미성입니다. 네. 그동안 연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책임 연구원이셨던 우리 김신숙 박사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6개 영역에 17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광주광역시의 예산으로 했던가 아니면 광주광역시의 장기요양 요원만을 위한 고유한 사업은 몇 개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세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차근차근 22페이지의 자료집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 건강 증진 사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이건 사실 아까 우리 최영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 유질환자 국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장기요양 요원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지원은 뭐 지난번 기수에도 했지만 이거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역시도 꼭 광주광역시의 장기요양 요원이 아니라 국민이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 이 부분은 논의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는 그 차원인 것 같고, 역시 이제 특별수당은 기존에 6만 원 주셨던 거 그대로 진행을 해주실 것 같고, 방문 요양은 순차적으로 3만 원에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 도입 지원인데 이거는 광주광역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50인 이상 시설에 선임 일정 기간 근무를 하신 그 요양보호사한테 선임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분들한테 수당을 15만 원씩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하고는 무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대체 인력 지원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면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조금 빠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그 코로나를 이미 풀어버렸기 때문에 감기인 걸로 뭐 코호트 격리 종사자 위로금을 준다거나 뭐 선제검사 이런 것들 다 없어진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굳이 여기에 들어간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저기를 한 건데 48페이지에 보면 장기 근속자 포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시에서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네. 이제 알아서 장기 요양 기관에서 장기 근속을 하면 돈을 줘라 이런 내용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 인정 교육을 확대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무 시간을 인정 교육을 좀 공단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보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직종별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우리 장기요양 지원센터에서 아마 이렇게 해주실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17개 세부 사업 중에 한 절반 정도만 고유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윤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많은 내용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어떤 사업계라고 볼 수는 없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거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연구를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자를 샀을 때, 스낵류를 샀을 때 이거 질소를 샀는지 과자를 샀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빵빵한데 막상 열어보면 알맹이가 한 절반 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조금 내실 있는 이런 사업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하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유숙 박사님, 그거 연구하면서 본인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우선적으로 좀 광주광역시 고유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이거 좀 분류해서라도 지금 22페이지 보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라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일반적으로 조미성 원장님께서 TF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부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처음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입장에서 비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가 시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렇게 짜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도 실은 있었지만, 실은 제 생각도 돈을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시점이 예산이 많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돈을 가지고 처우 개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의 생각하고는 좀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생각을 또 제가 다 찬성한 건 아닙니다. 동의한 건 아니고 일부 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좀 절충하면서 지금 계획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안에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비예산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리고 또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 연구진들이 함께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이 지원 계획들을 광주광역시의 예산만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전제보다는 이 지원 계획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돌보아야 된다. 비전에도 제시되어 있듯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도 조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TF에서 그 장기요양 근속자 포상제도 운영 이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차원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 시설장님들이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보상 부분을 기관에서 주기로 하자라는 합의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TF 요원들의 그런 역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원 계획이 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일부분은 기관도 책임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이번에 약하긴 해도 함께 간다라는 뜻에 좀 거기에 좀 하나 집중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거는 연구 영역이지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연구 영역이지 현장하고 고통 분담해라 그런 연구 영역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격양될까 봐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최영희 원장님 죄송합니다. 현장 얘기를 조금 더 듣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론자분들에 대한 의견은 제가 다시 시간 드릴게요. 자, 그 여기 계시는 우리 그 분들 의견 더 듣겠습니다. TF는요, 김신숙 박사님,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TF를 꾸리지 부담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TF를 꾸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서구의 365 간호요양 노인복지센터 조봉남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이제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저는 제가 서비스만 하고 있는 센터장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 서비스를 대신해서 저는 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독감이 일부 저희 사회복지사한테만 이렇게 예방 차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에 다른 요양 보호사들이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게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근데 봐보세요. 어르신이 등급 받아서 방문 요양만 할까요? 건강이 나빠지면 방문 간호하고 나눠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60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제외가 돼야 될까요? 또 저희 요양보호사들 올해도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요양보호사들은 60시간 시간을 논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한 사람들은 독감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들 저도 올해 저희 직원들이 저희 그 요양보호사가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벌써 4명이 쓰러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뭐냐면 뭐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 뭔가가 나와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차피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줍니다. 근데 60시간이 안 된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다면 시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근무 환경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딱 독감 예방하고 건강검진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듣기 전에요. 가장 의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를 후반기 때 이끌고 계신 우리 최지연 환경복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 우리랑 같이 할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같이 격려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긴급 토론회 있고 이래가지고 좀 늦게라도 오시겠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환경복지위원장 최지연입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미정 의원님께서 우리 장기 요양요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책, 그다음에 또 이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게 지속 가능한 대안들과 정책들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고민하셨고요. 관련 전문가분들과 특히 이제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런 노력들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이제 그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중요한 그 지원계획 수립에 또 지금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계자분들의 의견과 또 실제 어떤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하고요. 막 들어서자마자 그 어떤 뭐 느껴지는 공기 또 분위기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열의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묵묵하게 늘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선 이런 마음을 잘 모아서 정책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최지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2기 지원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그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종합검진 이 부분은 저는 차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먼저 뒤에 분이 손 드셨고요. 그다음에 먼저 뒤에 분부터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제가 법률센터 박지환 센터장입니다. 네, 현재 장기요양 요원 지원 계획에 가장 큰 핵심인 요양보호사가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저희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70% 이상이 장기요양 지원에 용기 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에 그리고 요양보호사인데요. 이것을 왜 놓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또한 선풍기조차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뜨겁게 요리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관님이 20-30분 정도가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 정말로 땀이 줄줄 흐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 여건 속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요양보호사에게 처우 개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전남의 순천, 구례, 강진 여기에서는 현재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군소 지자체는 주고 이렇게 큰 광역시는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저희가 사회복지사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도 열심히 현장에 뛰어가서 현장에서 20-30분 정도의 어르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땀을 줄줄 흐르고 여름에는 땀과 겨울에는 교통사고, 눈길로 인해서 교통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 다 생각하지 못하고 차등 등급으로 2026년도에만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더 많은 지원으로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선경우 전문요양원의 시설장입니다.
저는 그 김신숙 박사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 방금 들었는데 같이 협조해줬던 사람들이 너무 협상적이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시려면 장기요양요원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연구원 2명, 3명이 요건 이렇게 해도 우리가 봐줄게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연구인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시설장들이 봐줄 테니까 이거 빼주고 요건 봐줄 테니까 그냥 하세요. 이거는 협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구인데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에서 좀 빠졌다고 하면 선임 요양보호사 선임 수당이 88%가 빠져요. 지금 현재 건보에서 주는 거 예상 금액에 보면 88%는 빠져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가? 이런 거를 시에다 또 지원 계획을 세워서 협조를 해줬으면 우리 김진숙 박사님 고생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요원들하고 뭐 센터장들 이런 사람 몇 명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봐준다고 하니까 요거 늡시다. 중앙에서 의료인이 나오는 돈 여기다가 메꿔서 그냥 프로그램만 얼굴만 마담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서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 보고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재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결과도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보완할 수 있죠, 김신숙 박사님. 네, 또 의견 주십시오. 네, 손정철 원장님. 칠 7개월 동안 김신숙 박사님을 포함해서 참 이같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불평도 있고 비판도 있을 수가 있으나 저는 먼저 이제 수고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다 같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런 정책 토론을 통해서 또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 광주시가 돌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인가 또 서비스가 향상될 것인가 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최초에 우리 이제 자장이신 박미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날 몇 년 동안 애쳐왔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계속 다람쥐 채기 마냥 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복지부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만의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 공감을 했습니다. 선임수당 13만 원씩 준다는 15만 원씩 준다는 그게 50일 이상만 준다. 그러면 그 미만 시설이 87%가 되는데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쫓아가지 못할지라도 얼마나 더 거기다 포함시켜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처우 개선을 해줬을 때 그것이 피부에 와닿고 그런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좀 분명하게 반영을 해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방문 요양 아까 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방문 요양 기간 수가 1359개 기간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2명을 잡았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억 3,59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1년 12개월을 합하면은 약 16억 3천여만 원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범위 내에서 3만 원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이 누구는 찬밥 먹고 누구는 따뜻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5만 원부터 더 추가해서 출발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지금 48분이거든요. 네, 우리 협회장님. 네.
네, 광주 재가노인복지협회를 맡고 있는 신종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장기 요양요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이렇게 좀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요양요원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재가노인 서비스라고 하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광주에서 없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정책이 위반되어져서 아예 전국에서 광주만 없어졌는지, 이 부분은 솔직히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체와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광주가 이제 2명의 요원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발 광주가 다른 곳 하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도 다른 데 세우는 계획만큼이라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보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평균 다른 지역과 내에서 이런 부분 우리 광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전국에 유일하게 광주만 폐쇄를 했습니다. 시설입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까지 포기하면서 그 예산을 어디에다 썼느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우리 장기요양 지원 계획 수립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획들이잖아요. 이왕에 계획 세우고 정책을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제발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에 맞춰서 최소한은 계획을 좀 세워나갔으면 하는, 뭐 다른 깊은 내용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협회에서 오신 회장님들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손재용 회장님 계시고 또 한 분 더 계신가요? 예. 회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2기 장기요양 지원계획 그 정책 토론에 아주 뜻있게 잘 경청했고 들었습니다. 아마 또 방청석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장기요양 지원 계획을 일기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왔는데, 사실 나는 2기 장기요양 지원 계획이 정말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게 시작이 될까? 노심초사했고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절 때 우리 박미정 의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2기 장기요양 지원계획이 수립할 시기가 됐는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아는 이유를 자료를 제출해라. 아마 자료 제출해라는 그 시점부터가 2기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11월 정도 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진행한 것이 2월 달에 장기요양 지원계획 이 용역이 발주가 된 거예요. 이 3천만 원짜리 용역이. 그래서 사실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게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불안했습니다, 저는. 왜? 우리 박미정 의원님이 환복이 안 계시면 이건 분명히 사양돼 버릴 것이다. 발표 안 할 거다. 또 없어져 볼 것이다. 아니까 다르게 그렇게 저는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박미정 의원님이 아쉽게도 의장은 떨어지시고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돼요. 의장 좀 되는데. 아니죠? 한복이 오게 하려고 아마 의장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복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미정 의원에게 먼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더불어서 함께 연구해 주신 우리 김신숙 박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많이 했고, 또 이 집행부에 있는 우리 홍지영 팀장님도 이 우리 시설분과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잘 아셔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무척 노력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전 제일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아니 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홍지영 팀장님도 저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오늘 지적한 여러분 사항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도 말 못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게 안 된 이유를.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이 연구 영역을 줘가지고 영역자에게 설계를 맡겨서 연구를 시켰으면 너희 연구자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처우 개선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 영역을 맡겨서 유탁을 줬는데 시에서 전부 리모트 컨트롤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연구 영역을 맡겨요? 그냥 시에서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면은 괜히 질타 당하니 네가 한번 좀 했다는 형태 좀 갖춰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질타를 덜 받고 영역사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핑계 대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연구 영역은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정말 아쉽거든요. 그리고 연구 영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소신을 갖고 끝까지 가서 자기 주장을 하세요. 좀 얘기를. 근데 전부 시청에 가서 얘기하다가 하면 빠져버려. 나는 안 갈란다고 가만히 있어버려. 그리고 김신숙 우리 연구 책임 연구원 혼자 가서 보면 저 사람이 뭔 힘 있어요? 안 들어줘요. 같이 가셔서 같은 목소리로 힘을 합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저 혼자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김신숙 우리 연구원님 혼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런 처우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김신숙 연구원님 생각을 하나 바꾸세요. 뭐냐면 처우 개선은 예산이 없는 처우 개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그건 공허한 메아리예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처우 개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 같고 공중한 메아리 칠라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같다 이거다 나열해 본 거예요. 예.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괜히 눈 가리고 아웅돼 버리잖아요. 이게 광주시에서 직접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기관장들 니기들 이렇게 해라. 장기yo양 니기 줘라. 그런 거 누가 여기다 연구용에다 넣어요? 말이 아니죠. 중앙에서 내려온 돈 예산 갖고 여기다 편성? 말이 아니죠. 이런 것은 이런 연구 영역에는 절대 넣지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쪽에 한번 봐보면 우리 지금 김신숙 박사님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복지부에서 사회사회복지법 2조에 의해서 인건비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락해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하고 어린이 시설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그게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럴까 싶어서 우리 서비스 원장님 보시면 알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죠. 이게 이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인건비에 관한 거예요. 인건비. 자, 우리 장기요양은 인건비는 포괄수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해라 하고 밑에가 써져 있어요. 인건비에 한해서만 제외라. 그러니까 인건비 제외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외에 지금 처우 개선에 관한 모든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17가지가. 그건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근데 이것을 그래서 제외했다고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은 뭐 다른 사람 또 돌려먹고 이것 갖고 제가 알기로 10몇 년간 우려먹었어요. 우리를 제가 회장 되기 전에 전부 제외시켰잖아요, 이거. 장교양위원이니까 모든 처우 개선에서 제외한다. 그걸 근거가 뭐냐고 제가 이거 한 3년 싸우니까 이거 갖다 주더라고.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인건비였어.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사회복지기관이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처우 개선은 다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해라 하고 다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런 데다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인자 장교양기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랬습니다. 요거 사기쳐먹 겁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좀 정정해 주세요. 그 분야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야가 나와붙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3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계획과 우리 최영 위원장이 비교를 잘했어요. 2기 장교양 처우 개선 비교를 해놨는데 숫자라 보면 우리가 몇 배 많아요? 3,900명 대 25,000명이니까 우리가 거의 10배 많습니다. 거의 10배. 예, 거의 9배인데 10배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예산은 얼마 차이 나게 해놨어요? 우리한테? 자, 내가 해줄게요. 3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우리보다 10배 적어요. 적은데 돈이 얼마 넣어놨냐, 예산을 세웠냐. 5,730만 원. 5,700억. 그냥 밑에 빼고. 이게 우리 시청에서 해놓은 거예요. 처우 개선으로 5,700억 해준다는. 우리보다 10개 적은 숫자의 종사자들한테는 5,700억 해주고 10배 많은 우리 종사자한테는 여기 추정치로서는 최고 많이 쓰는 것이 81억. 80억 죽었다고. 이게 처우 개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신숙 위원장님, 아니 연구원님, 이게 적절합니까? 형평성이 맞고 이게 차별화되었다고 차별 대우 받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복장이 터져버려 간 거예요. 저도 나 개인 혼자라면 나 여러 소리 안 해요.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삽니다. 저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회장이라는 직책을 하나 거머 쓰였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줄기차게 집행부한테 요구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우리 홍지영 계장님 저하고 인간적으로 엄청 친하거든요. 업무적으로 만나면 싸움이에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보면 날 도망다녀버려 그냥. 보기가 싫으니까. 예, 진짜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아주 친해요. 저희 집에도 놀러도 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회장이라는 직함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우리 김신숙 책임위원장님도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게요. 근데 업무적으로 만나면 회장님 무사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 따뜻한 남자예요. 예. 그런데 다들 제가 무섭다 그래요. 근데 무서울 거 하나도 없고 저는 단순하게 아까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이 대학교 때 이 더위에 선풍기도 없이 다 고생한 이런 사람들한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 치고 집행부 가서 싸우고 이렇게 총대 메고 하면서 화살 맞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저하고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 박미정 의원이에요. 만약에 박미정 의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도 절대 저는 못 왔다고 봅니다. 네. 또 박수 치려면 치세요.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박미정 의원도 높은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민이고 백성이잖아. 근데 이 백성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려면 수장이 잘하면 따뜻하게 삽니다. 백성이 따뜻하게 살려면 대통령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광주시는 다른 것은 다 잘 돌아가는데 장기요양만큼은 제가 판단해서 아까 늘상 얘기 여러분들 다 같이 하셨잖아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봐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했던 것도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법인시설 합동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줄여가고 있어요 오히려.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나고 우리 모든 장기요양원도 같은 광주 시민이고 같은 어떤 노동자고 또 정말 힘들게 일하는 치매 중풍 파킨슨 노인을 돌보는 가장 힘든 일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도록 우리 광주시가 따뜻한 햇볕을 쐬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지내셨는데요. 사단법인 전국 요양보호사협회죠, 국장님. 네, 고재경 국장님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 예. 예,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5일 날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창립 총회를 하고 회장으로 선임된 고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좋은 자리가 있다 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직은 제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와 운영자가 함께 협력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재용 회장님, 광주노인복지협회장님 하시고 또 시설협회장님 하시면서 연임하시면서 정말 7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 우리들과 현장을 지켜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신종현 회장님도 하셨듯이 광주가 제발 전국의 평균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간절합니다. 오늘 토론자로 내지는 이렇게 발제자로 참여하신 분들께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드리면 1분 30초를 하시더라고요. 30초 드리면 1분씩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도 저도 있습니다만 자제하겠습니다. 우리 김윤배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순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소규모 기관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지금 제가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공부를 좀 덜했다라고 생각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서비스 기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좀 해봤었는데 이 토론회 하면서 공부를 더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들어진 것은 적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 있으면 종종 불러주십시오. 더 많이 공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홍지영 팀장님. 항상 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걸 채워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예산상의 문제가 벽이 있다 보니 체험을 드릴 수는 없고 아쉬움만 많이 남습니다. 항상 그래도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는 게 발전해 나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좀 더 보고서를 보완하고 좋은 장기요양 지원 계획이 제2기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사실 명확하게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세 가지 큰 안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힘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또 힘을 함께 할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연구를 하면 항상 그 내리 속에 있는 게 이제 저도 연구를 조금 해봐서 연구 윤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잣대를 해놓고 비예산, 그러니까 비예산에 대한 걸 한다면 이게 조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정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네, 지금 제가 항상 그 데이터를 항상 표로 남겨놓거든요. 항상 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것은 지금 보면 뭐 12억 500만 원 정도가 또 추가가 됐어요. 기존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 임금 올려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처우 부분은 따로 별도의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누군가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 계획에서 나온 명확한 3가지는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누구나 차별 없이 해야 된다. 건강검진 누구나 차별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 갖는 성격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지원센터 전국의 평균은 합시다. 이게 명확해졌지요? 네. 이상으로 제2기 장기요양요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 중간 보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